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는 순간 연희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수경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가장 무서운 여자는 잃을 게 없는 여자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두 여자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에 찾아오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박연희는 아침 햇살이 거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올해 58이 된 연희는 남편 최인호와 재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인호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연희에게는 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특히 인호가 전처 없이 홀로 지내온 외로움을 알기에 연희는 더욱 세심하게 그를 돌보려 노력했습니다. 최근 들어 연희는 무릎 통증과 갱년기 증상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리고 밤에는 열감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챙기기 시작했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평온한 중산층 생활을 이어가는 연희에게는 건강만이 유일한 걱정거리였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연희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단발머리에 수수한 블라우스를 입은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수경이라고 합니다. 최인호 대표님께서 부인분 건강 상담을 부탁하셔서 왔어요. 연희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인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경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말투에 마음이 놓였어요. 수경은 자신이 건강상담 봉사를 하고 있다며 특히 갱년기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대해 조언을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상담 봉사도 함께해서요. 대표님께서 부인분 건강이 걱정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수경은 연희를 거실로 안내받아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연희가 무릎 통증과 갱년기 증상을 호소하자 수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몇 가지 건강식품 샘플을 꺼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제품들은 특히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홍삼과 석류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여성 호르몬 균형에 좋아요. 연희는 수경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경이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마치 이 집을 처음 보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특히 수경이 거실이 참 따뜻하네요. 남양이라 햇살이 잘 들어오겠어요 라고 말할 때 연희는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너무 자연스럽다. 하지만 낯선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수경은 1시간 정도 머물며 연희에게 여러 가지 건강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운동법부터 식단 관리까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점점 수경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도 있었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경과를 확인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이 샘플들을 드셔보세요. 수경이 돌아간 후 연희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윤수경이라는 분이 건강 상담하러 왔는데 당신이 부탁했다고 하던데요? 전화 너머 인호의 목소리가 잠깐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 지인이 소개해줘서 당신 건강이 걱정돼서 부탁했어. 연희는 인호의 배려에 고마웠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수경이 남기고 간 건강식품 샘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분명 좋은 사람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요? 일주일 후 수경은 약속대로 다시 연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가방을 들고 와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과 영양제를 꺼내 놓았어요. 연희는 지난주에 받은 샘플들이 꽤 효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무릎 통증이 많이 나아졌어요. 밤에도 예전보다 잠을 잘 자게 되고요.
수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연희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손목 맥박을 짚어보며 얼굴색까지 유심히 관찰했죠. 마치 전문 의료진처럼 세심하게 검사하는 모습에 연희는 놀랐습니다. 수경 씨, 혹시 간호사셨나요? 정말 전문가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이 일을 해서 경험이 쌓인 거예요. 수경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연희는 뭔가 더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수경이 화제를 돌리며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집 구조가 참 좋네요. 부엌에서 거실이 한눈에 보이고 현관에서 안방까지의 동선도 효율적이고요.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경이 집 구조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안방 위치까지 언급하는 걸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집 전체 구조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집에 살아보신 적이 있나요? 비슷한 구조의 집들을 많이 봐서요. 상담하러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수경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연희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수경이 화장실 위치를 묻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분명 이 집을 전에 와본 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수경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연희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건강 상담이 목적이었지만 점점 그냥 수다를 떠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경은 연희가 말하지 않은 것들도 신기하게 알고 있었어요. 연희 씨, 요즘 밤에 다리 저림 때문에 힘드시죠?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고 주무세요. 연희는 정말 놀랐습니다. 다리 저림 증상은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않았는데 수경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수경은 마치 연희의 몸 상태를 훤히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정말 신기해요. 경험이 많아서요. 갱년기 증상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연희는 수경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경이 집에 올 때마다 마치 자신의 집처럼 편안해하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냉장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찬장에서 컵을 꺼내는 것도 자연스러웠어요. 어느 날 수경이 직접 담근장을 가져왔습니다. 김치통에 정성스럽게 담긴 된장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거 인호 씨가 좋아하던 맛으로 담갔어요. 예전에 이 된장 맛을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순간 연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수경이 남편을 인호 씨라고 부른 것도 충격이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 맛을 안다는 것은 더욱 이상했어요. 연희는 수경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경 씨, 혹시 저희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수경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 남편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인호 대표님도 몇 번 뵀고요. 하지만 연희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수경을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된장 맛까지 알 정도로 친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름을, 대표님을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지? 그냥 건강식품 파는 사람이라기엔 이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연희는 점점 수경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어요. 수경의 모든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수경을 보며 연희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경이 남긴 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분명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연희는 수경에 대한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된장 이야기는 계속 마음에 걸렸고 수경이 집 구조를 너무 잘 아는 것도 석연치 않았어요. 결국 연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가 회사에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연희는 차를 끓여 가져다 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윤수경 씨 말인데요.
인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왜, 뭔 일 있어? 그분이 당신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요. 심지어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 맛까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인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연희를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예전에 알던 사람일 뿐이야. 신경 쓰지 마. 연희는 인호의 차가운 반응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자상하게 설명해주던 남편이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이라니 어떻게 알고 지내셨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별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인호는 대화를 더 이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평소보다 목소리도 딱딱했고 시선도 피하려 했습니다. 연희는 더 이상 물어보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끼고 그만두었지만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졌어요. 다음 날 오후 연희는 집 근처 편의점에 마실 것을 사러 갔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수경이 편의점 앞 벤치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수경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대화를 들어보기로 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한 것이죠. 네, 여기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였지요. 그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순간 연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살던 동네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어요. 수경이 이 동네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았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혹시 인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연희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수경의 모든 행동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설마 수경이 이 집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집 구조를 그렇게 잘 알고 인호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는 건 아닐까?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먼저 윤수경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인호 윤수경으로 함께 검색해봤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다가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최인호 마이너스 윤수경, 창업 동반자의 부부 성공기였어요. 연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기사를 클릭해서 읽어보니 15년 전에 쓰인 지역 신문 기사였어요. 인호와 수경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한 부부 사업가로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둘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인호와 수경이 나란히 서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연희는 그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부부라고? 인호가 수경과 결혼했었다고?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인호와 수경이 결혼 후 함께 사업을 시작해서 지역에서 꽤 성공한 기업가 우부였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운영했던 회사 주소도 지금 연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였습니다. 연희는 기사를 프린트해서 여러 번 읽어봤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경이 그냥 건강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인호의 전처였던 것이죠.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인호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수경은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인호에게 프린트한 기사를 보여주며 따져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수경 씨와 결혼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호는 기사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건 다 옛날 일이야. 오래전에 끝난 관계야. 끝난 관계라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연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연희는 며칠 동안 인호와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인호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연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함만 커져갔어요. 수경에 대한 진실을 알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수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건강식품이 든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연희는 수경을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수경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연희 씨.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수경은 여전히 친근한 목소리로 인사했지만 연희는 더 이상 그 미소에 속을 수 없었어요. 연희는 수경을 거실로 안내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수경 씨, 앉으세요. 오늘은 건강 상담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수경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연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을 느꼈나 봐요. 무슨 얘기요? 연희는 며칠 전에 프린트한 기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경은 그 기사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어요.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며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죠? 당신과 우리 남편이 함께 나온 기사예요. 15년 전 신문에 실린 거죠. 수경은 기사를 들여다보며 잠깐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요? 수경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평소에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사라지고 오히려 당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수경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수경 씨,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 집에 드나든 거예요? 수경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움이 담겨 있었어요. 저요? 저는 이 집 첫 번째 안주인입니다. 연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수경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힐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첫 번째 안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저는 최인호의 아내였고 이 집에서 함께 살았어요. 연희 씨가 오기 전에 말이죠. 수경의 말은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다는 듯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연희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이혼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가요? 중요한 건 제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연희는 수경의 태도, 변화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보여준 친절하고 겸손한 모습이 모두 연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연희는 따져 물었어요. 수경 씨를 만났어요. 자기가 이 집 첫 번째 안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호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크게 쉬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든 그건 다 옛날 일이야. 끝난 관계야. 끝난 관계면 왜 나한테 숨겼어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드는 걸 허락했어요? 인호는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다 과거야. 지금은 너와 살고 있잖아. 왜 자꾸 과거를 들춰내려고 해? 연희는 인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끝난 관계라는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끝난 관계가 맞아요? 법적으로도 완전히 정리된 거예요? 인호는 잠깐 주저하다가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너랑 결혼할 때 다 정리하고 한 거야. 하지만 연희는 인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인호가 너무 급하게 변명하는 것 같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했거든요. 다음 날 연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것이죠. 더 이상 추측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연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후 서류를 출력해 주었어요. 연희가 받은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거든요. 최인호 마이너스 윤수경, 혼인관계 유지 중. 연희는 그 글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지만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현재 시점에서도 인호와 수경이 법적으로 부부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구청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울었어요. 지난 10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은 합법적인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남의 남편과 살고 있는 여자에 불과했던 것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연희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수경이 왜 그렇게 당당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수경은 법적으로 인호의 정식 아내였고 자신은 그냥 끼어든 여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연희는 집에 돌아와서도 혼인관계 증명서를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최인호와 윤수경이 현재까지 법적 부부라는 사실만 냉정하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연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그냥 두 번째 여자였구나. 10년 동안 합법적인 아내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날 저녁 인호가 집에 들어왔을 때 연희는 식탁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호는 그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가져온 거야? 구청에서 발급받았어요. 당신이 거짓말했다는 걸 확인하려고요. 인호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요. 서류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연희는 더 이상 인호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 말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안방이 아닌 작은 방에서 잠을 잤어요. 며칠 동안 연희와 인호는 말없이 지냈습니다. 인호는 미안하다는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 연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수경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당당한 걸음걸이로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연희는 문을 열면서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경은 거실에 앉으면서 연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더 이상 친절한 미소를 짓지 않았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받으셨다면서요? 어떻게 아세요? 인호가 말했어요. 많이 충격받으셨죠? 수경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연희는 수경의 태도에서 악의를 느꼈습니다. 수경 씨는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처음부터 정체를 밝히면 될 일이었잖아요. 재미있었거든요. 연희 씨가 얼마나 순진한지 보고 싶었어요. 수경의 말에 연희는 화가 치밀었어요. 자신이 몇 달 동안 속아온 것이 수경에게는 그냥 재미있는 놀이였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뭘 원하는 거예요? 연희 씨, 제 남편이 당신한테 마음을 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제 남편이에요. 수경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도 이제 아시잖아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연희는 수경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지난 10년간 자신이 지켜온 이 집, 이 생활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수경이 돌아간 후 연희는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영숙아, 나 지금 정말 힘들어. 연희는 영숙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수경이 인호의 법적 아내라는 것, 자신이 10년간 속아왔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연희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영숙의 반응은 연희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어요. 요즘은 그렇게 다들 사는 거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영숙아, 내가 법적으로 결혼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작은 일이야? 그래도 인호가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잖아. 서류상의 문제일 뿐이야. 영숙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모두 연희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연희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
모두 이런 상황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연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어요. 인호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전처 없는 호랍이라고 믿었던 순간들, 함께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모두 스쳐갔습니다. 연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적법한 부부 사이에 끼어든 여자가 된 건가? 내가 지켜온 이 집, 이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어. 가장 괴로운 것은 자신이 선량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연희가 남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호가 출근하기 전에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연희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 서류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10년 동안 거짓말하고 산 건데. 인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연희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애매한 상황에 놓인 자신이 너무 초라했어요. 수경은 이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찾아와서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행동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수경을 보며 자신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연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수경은 이제 아예 집 열쇠까지 가지고 다니며 자유롭게 드나들었어요. 연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수경이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연희 씨, 다녀오셨네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서 새로 만들어뒀어요. 수경은 마치 이 집의 진짜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말했어요. 연희는 그런 수경을 보며 점점 이 집에서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인호에게 따져 물었어요. 왜 수경 씨한테 열쇠를 줬어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인호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수경이가 집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너도 힘들잖아.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요? 나는 수경 씨 도움 필요 없어요.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수경이도 나름대로 배려하는 건데. 인호의 반응에 연희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남편이 자신보다 수경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더군다나 인호는 이 상황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에 대한 정보를 찾고 싶었거든요. 검색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 연희는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상담실에서 김 변호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김 변호사는 연희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께서 처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네요. 우선 최인호 씨와 윤수경 씨가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과 최인호 씨의 혼인 자체가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희는 예상했던 답변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어요. 그럼 저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인호 씨가 부인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연희에게 소송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먼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인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과정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연희는 법무법인에서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소송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생활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의미였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또 수경이 와 있었어요. 이번에는 인호도 함께 있어서 둘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기분을 느꼈어요. 연희야, 앉아. 우리가 얘기할 게 있어. 인호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수경도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 얘기요? 수경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희 씨, 이 상황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는 게 어떨까 해서요. 조용히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연희 씨가 이 집에서 나가시면 저희가 적당한 보상을 해드릴게요.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말이에요. 연희는 수경의 제안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마치 자신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보상이라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보상을 받아야 해요? 인호가 끼어들었어요. 연희야, 우리도 이 상황이 어렵다는 걸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현실적으로요? 저를 10년 동안 속인 건 누구예요? 수경이 다시 말했어요. 연희 씨도 이제 아시잖아요. 이 집의 법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말이에요.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지 않을까요? 연희는 수경과 인호가 이미 자신을 내쫓을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둘이 함께 앉아서 자신에게 협상을 제안하는 모습이 너무 치사했습니다. 저는 그런 제안 받을 생각 없어요. 연희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수경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정할 일이에요. 그날 밤 연희는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정말 결정하신 거예요? 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연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경과 인호가 자신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그들은 연희가 순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포기할 거라고 여겼을 거예요. 처음엔 몰라서 참았고 나중엔 사랑해서 버텼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할 때예요. 연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소송 준비가 시작되면서 연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희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혼인신고서, 사본, 공동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인호가 미혼이라고 속인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연희는 지난 10년간의 기록들을 하나씩 찾아봤어요. 결혼식 사진, 함께 여행 다닌 기념품들, 공과금 고지서에 적힌 두 사람의 이름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는 그저 증거 자료일 뿐이었거든요. 인호와 수경은 연희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난 후 태도가 달라졌어요. 특히 인호는 연희를 피하려고 했고 수경은 오히려 더 자주 집에 나타났습니다. 연희 씨, 정말 소송까지 하시려고요? 그렇게 하면 서로 다 힘들어져요. 수경은 여전히 협상을 제안했지만 연희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수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소송하면 연희 씨한테도 불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무슨 말이에요? 연희 씨도 결국 남의 남편과 동거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보세요. 수경의 말은 연희에게 상처가 됐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연희는 수경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드디어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섰어요. 김 변호사 옆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떨렸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법정에는 인호와 수경도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인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수경은 당당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김 변호사가 연희의 주장을 법정에서 펼쳤어요. 피고 최인호는 원고에게 자신이 미혼이라고 거짓말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혼이며 원고는 10년 동안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인호의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진정한 사랑으로 만났으며
과거의 혼인 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연희는 자신의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인호를 믿고 따랐던 시간들, 이 집에서 보낸 평온한 나날들이 모두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수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판사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경에게 집중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하자 수경이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저도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단 인호 씨가 낸 줄은 몰랐겠죠.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수경은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15년 전에 인호 씨가 제출한 이혼 신고서 사본입니다. 하지만 인호 씨는 저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제출했어요. 연희는 깜짝 놀랐어요. 인호가 이혼 신고를 했다면 왜 지금까지 수경과 혼인 상태라고 나온 거였을까요? 김 변호사가 그 서류를 검토한 후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재판장님, 이 이혼 신고서는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에 필요한 쌍방 서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어요. 인호가 수경의 동의 없이 혼자서 이혼 신고를 냈지만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었습니다. 판사가 인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인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인호는 이혼이 무효 처리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연희를 속일 계획이었던 거죠. 김 변호사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피고는 법적으로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호의 대답에 법정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였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수경이 다시 일어나서 말했어요.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어서 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인호 씨가 연희 씨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연희는 수경의 말을 듣고 놀랐어요. 수경이 왜 갑자기 자신의 편을 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재판 후 법정 밖에서 수경이 연희에게 다가왔어요. 연희 씨,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해가 안 돼요. 수경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인호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15년 전에 혼자서 이혼 신고를 낸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연희 씨한테 심술을 부린 건 질투 때문이었어요. 연희는 수경의 진심을 느꼈어요. 결국 둘 다 인호에게 속은 피해자였던 것이죠. 가장 무서운 여자는 잃을 게 없는 여자예요. 연희 씨가 그런 각오로 나오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수경의 증언으로 사건의 진실이 모두 드러났고 법원은 연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연희에게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혼인 무효 확인과 함께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됐어요. 인호는 사문서 위조 및 허위 혼인신고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연희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후련함을 맛봤어요. 연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김 변호사가 악수를 청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희는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법정 밖에서 수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복잡한 감정을 나눴어요. 수경 씨, 오늘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죄송해요. 그동안 연희 씨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수경의 눈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연희도 이제는 수경에 대한 원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잖아요. 이제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수경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희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저는 그동안 원망만 하고 살았는데 연희 씨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남자에게 속아서 상처받은 여자들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연희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너무 많은 거짓과 상처가 담긴 공간이었으니까요.
짐을 정리하면서 연희는 지난 10년의 추억들을 하나씩 돌아봤어요. 인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함께 여행 다니며 모은 기념품들을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연희는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상가를 임대했어요. 건강식품 가게를 열기로 한 것이죠. 수경에게서 배운 건강 관련 지식들이 의외로 도움이 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얻은 경험이 새로운 출발의 밑거름이 된 셈이었어요. 가게 준비를 하면서 연희는 이전과는 다른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박연희 건강식품이라는 간판을 달면서 연희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기분이었거든요. 가게 개업 첫날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는데 연희의 진솔한 상담에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장님, 갱년기 증상에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손님의 질문에 연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자신도 겪어본 일이라 더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수경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연희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연희 씨 가게 정말 예쁘게 꾸미셨네요. 손님들도 많고요. 수경은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연희가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 대단해 보였나 봐요. 수경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진짜 혼자 사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동안 인호한테만 매달려 살았는데 이제는 저만의 삶을 만들어 가려고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가게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연희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아침에 가게를 열고 손님들과 상담하고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중년 여성 고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장님, 혼자 계신 거 외롭지 않으세요? 연희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혼자는 외롭죠. 근데요, 거짓된 둘보단 나아요. 그 말을 하면서 연희는 자신이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꼈거든요.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밝게 보였습니다. 핸드폰에 인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짧은 내용이었지만 연희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할 말이 없었거든요. 대신 연희는 수경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시간 되면 가게에 놀러와요. 새로 들어온 좋은 차가 있어요. 수경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어요. 꼭 갈게요. 연희 씨가 내린 차가 제일 맛있어요. 연희는 문자를 보며 웃었어요.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진짜 친구를 만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예전보다 훨씬 당당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연희, 이제 정말 너의 인생이야. 연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며 새로운 내일을 기대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삶이 아닌 온전히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